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 여러분의 지식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치료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Accuray, 티커는 ARAY. 이 기업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 기업은 정말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곳이죠. 맞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60% 넘게 폭락해서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렇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원,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목표 주가도 엄청나게 높게 잡았죠. 네, 현재 주가보다 무려 450%나 높아요. 이건 거의 이 주식 지금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소리치는 수준 아닌가요? 도대체 이 엄청난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에큐레이는 2025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겉으로는. 네. 하지만 바로 다음 분기에 역대급 실적 쇼크를 맞으면서 그냥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CEO가 바뀌고? 맞습니다. 결국 CEO가 교체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아주 큰 칼을 빼들었죠.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회생 스토리의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의 임무가 명확해지네요. 이 ARAY라는 기업이 과연 월가의 주장대로 엄청난 기회를 품은 숨은 보석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되는 실망감만 안겨줄 가치 함정일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판단해 보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회사가 가진 약속, 그러니까 기술의 잠재력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좋습니다. 이 회사 핵심 제품 이름이 사이버나이프던데 이름부터가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확 들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수술 로봇 같기도 하고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기술이에요. 에큐레이의 핵심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사이버 나이프입니다. 이건 아주 정밀하게 제어되는 로봇팔이 암 종양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실시간으로 추적한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사람의 몸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폐나 간 같은 장기들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계속해서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아, 그렇죠. 기존 방사선 치료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암세포 주변의 멀쩡한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킬 위험이 컸어요. 하지만 이 사이버 나이프는 종양이 어디로 움직이든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공격합니다. 와, 그러니까 정상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거의 날아가는 파리를 정확히 맞추는 초정밀 저격수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레디젝트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사이버 나이프하고는 조금 접근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CT 스캐너란 방사선 치료기를 하나로 합쳐서 종양의 모양과 위치를 3D로 정밀하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360도 나선형으로 방사선을 쏘는 방식이에요. 아, 동시에요? 네, 몸속 어디든 비교적 넓은 부위에 퍼져 있는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특수부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정상세포 손상이 적다는 건 결국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부작용이 적으니까 한 번에 더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존의 30번, 많게는 40번까지 병원에 와서 받아야 했던 방사선 치료를 단 5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잠깐만요. 40번이 5번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집니다. 와, 이건 단순히 치료 횟수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는 문제잖아요. 환자의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직장인이라면 휴가 낼 필요도 없고 지방 사는 분이라면 서울까지 몇십 번씩 오가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 효율성 극대화, 이게 에큐레이 기술의 핵심 가치고요. 네. 또 지멘스나 일렉타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모트인 셈이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순풍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환자한테 명확한 가치를 주는 기술을 가졌는데 왜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던 걸까요? 마치 최첨단 F-35 전투기 엔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경운기에 달아서 팔고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지점은 2025 회계연도 실적에 숨겨진 착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착시요? 네, 2025 회계연도 전체 실적만 보면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3% 늘었고 순손실 폭도 줄었죠. 투자자들은 이제 좀 나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면이었다는 거군요. 네, 진짜 얼굴은 2026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2025년 9월에 마감된 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쇼크 수준 같어요. 얼마나 안 좋았길래요? 제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급락했고요. 순손실은 2,170만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와, 무엇보다 신박했던 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EBITDA가 흑자에서 마이너스 400만 달러로 적자 전환했다는 점이에요. 흑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니 시장이 받은 충격이 엄청났겠네요. 네, 이 실적 쇼크가 방아쇠가 돼서 결국 2025년 10월 CEO가 전격 교체됩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전문가로 알려진 스티브 라 내부가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되죠. 근데 이런 위기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보통 큰 위기 전에는 작은 신호들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위기의 신호는 이미 있었어요. 미래 매출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인 수주 잔고가 있거든요. 네, 뺑그로고요. 네, 그게 2025 회계연도 말이 되면서 전년 대비 12.4%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었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내부의 자금 사정이었어요. 내부 자금 사정이요? 그건 외부 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정보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주주총회 자료, 즉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에 내부적으로 세웠던 매출 목표의 87%, 그리고 EBITDA 목표의 65%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실적이 나쁘면 직원들 보너스를 못 주는 회사는 많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특별하고 심각한 신호가 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보너스를 못 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못 줬는지 그 이유에 있어요. 이유요? 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보너스 지급 취소 사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부채 계약 조건 불이행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영어로는 potential non-compliance with its debt covenants라고 하죠. 부채 계약 조건 불이행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은행 같은 채권단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을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같은 조항들이죠. 아, 그런 약속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은행은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아주 높은 이자를 물릴 수 있어요. 엑수레키는 이 약속을 깨기 직전까지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지급할 현금까지 아껴져 어떻게든 그 선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이는 실적 악화보다 내부의 현금 흐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던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새로운 CEO가 와서 이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군요. 구체적인 계획은 뭔가요? 네, 새로운 경영규는 지체 없이 배대적연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스티브 라네브는 과거에도 다른 의료기기 기업의 부실 사업부를 맡아서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은 경험이 있는 그야말로 턴어라운드 전문가입니다. 아, 이 분야 전문가군요. 네. 그와 함께 이사회에 합류한 스티븐 메이어라는 인물 역시 사모펀드 출신으로 기업 체질 개선과 비용 절감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성과 중심 문화를 만들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어디였나요? 역시나 방만했던 비용 구조였습니다. 2025년 12월 전체 직원의 15%를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15%요? 네. 이를 통해 연간 약 2,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인력의 15%를 줄인다는 건 엄청난 감축인데요. 특히 에큐레이처럼 기술력이 핵심인 회사에서 연구개발 인력까지 포함된 거라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적인 혁신 동력을 잃는 위험은 없을까요? 정확히 그 부분이 시장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영진은 일단 살고 보자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대담한 목표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12개월 안에 조정 EBITDA 마진율을 한 자릿수 후반, 그러니까 하이 싱글 디지트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걸 1년 안에요? 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처럼 들리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걸 넘어서 아예 굶어서라도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ARAY 주가에는 대체 무슨 의미를 주는 건가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 계획에 열광하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먼저 비관론자들의 시각, 즉 베어 케이스는 이래요. 네. 에큐레이의 문제는 너무 풀이가 깊다. 부채는 많고 방사선 칠화 시장은 지멘스가 인수한 베리언과 스웨덴의 일렉타라는 두 거인이 꽉 잡고 있다. 이들은 원스톱 솔루션 업체인데 에큐레이는 특정 분야에만 강점이 있는 틈새 강자에 불과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결국 이번 턴어라운드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왜 450% 상승을 외치는 거죠? 그들이 보는 불 케이스, 즉 낙관론의 근거는 뭔가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에큐레이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이었다.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군사를 빼고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아, 사람이 문제였지 기술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성공적으로 구조 조정을 마치면 회사는 훨씬 가볍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성장이 본격화되면 기술의 잠재력이 마침내 재무 성과로 폭발할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이 4.5달러라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 바로 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즉 성공적인 턴어라운드에 모든 것을 베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네요.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턴어라운드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지뢰,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불씨부터 짚어보죠. 첫째는 역시 부채입니다. 부채요? 네, 당장 올해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1,8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특별한 종류의 빚인데 어쨌든 만기가 되면 돈으로 갚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줘야 하거든요. 회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 흐름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두 번째는 주주가치 희석의 문제입니다. 주주가치 희석이요? 네, 회사는 현금 보너스를 삭감하는 대신 떠나려는 핵심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 새로운 2026 주식 인센티브 계획을 내놨어요. 결국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서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건 뭐 턴어라운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그만큼 옅어질 수밖에 없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용을 기존 주주들도 일부 분담하는 셈이네요. 썩 유쾌하진 않군요. 그렇죠. 세 번째 리스크는 중국 시장이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은 에큐레이에게 가장 큰 성장 기회가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최근 실적 쇼크의 주된 원인이기도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중국 합작법인을 통한 성장이 절실하지만 현지 경기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경쟁 구도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맞습니다. 시멘스와 일렉타라는 거인들 틈에서 기술력 하나만으로 생존해야 하는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들이 마음먹고 가격 경쟁을 시작하거나 에큐레이의 기술을 모방한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회사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에큐레이는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 기술을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경영 실패로 좌초될 뻔했던 기업이네요. 네.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을 든 새로운 리더십이 투입됐고 주가는 폭락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공존하는 정말 흥미로운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질문을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네. 에큐레이는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한때 20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결국 1달러 밑으로 추락하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CEO는 불과 1년 안에 극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의 갈림길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과연 이 회사는 그 인상적인 기술력에 걸맞은 리더십과 운영 능력을 마침내 찾은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고질적인 경영 문제와 거대 경쟁사의 압박이라는 높은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리게 될까요? 자, 여러분은 에큐레이, ARAY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생각을 남겨주세요.